네, 앞서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강도 절도 사건은 줄고 있지만 최근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이 같은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전국적인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늘고 있는지 또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서 매년 집계하고 있는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000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절도 재산 피해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 충남 지역에서 10,000원 이하의 절도 사건은 2018년 542건에서 2022년 1,819건으로 5년 새 235%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도별로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세를 보면 한 500건에서 800건, 1,800건 이런 식으로 급증한다라는 표현이 네. 정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10,000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절도 사건도 역시 2,000건에서 4,000건 이상으로 95%나 증가해서 네.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새 통계를 봤을 때는 거의 2배가 그렇습니다.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뭐 소액 10,000원에서부터 이제 10만 원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말씀 듣기에 10,000원짜리는 어떤 물건들을 훔치고 어디에서 발생할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제 최근 전통적으로는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동네마다 다 있는 이런 생활용품 전문 매장이라든지 네. 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무인 점포 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절도 피해액은 한 10,000원에서 10,000원을 전후하는 금액들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는 절도했을 때 이제 이동의 용이성도 좋은 이러한 어떤 유형의 물건들을 절취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소액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요즘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 상가 중에 주인이 없는 말 그대로 무인 점포 상가도 많은데 네. 오히려 이것이 그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이 장소를 제공하는 데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무인 점포의 운영 방식은 그야말로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행 기회를 가지고 있는 절도 범죄의 예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범죄학에서는 표적의 매력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CCTV가 작동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감시라든지 물리적인 제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인 점포의 이런 환경적인 특성은 절도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심리적인 제재가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것만큼 실제 무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 피해는 네. 또 증가하는 추세, 분명히 이런 영향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소액 절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것만큼 네. 자연스럽게 일어날 네.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반 범죄나 생계형 범죄라든지 절도는 절도고 범죄니까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네. 사실 생계형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그 피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즉 처벌만으로는 이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고 또 재범의 기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요. 특히 이제 이 생계형 범죄는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책을 확대한다든지 일자리의 적극적인 제공이라든지 굉장히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이슈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경찰 단계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서 실제 이런 경미한 범죄가 굉장히 좀 계획적이냐 또는 재범의 우려가 높냐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이분들을 처벌할 사안은 처벌을 해야겠지만 네. 이분들을 구제하는 노력, 섬세하게 이 사건 사안들을 살펴봐서 구제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생경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음 한 번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나 혹은 이에 따른 예방책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